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7번이 안 맞고 7번이 잘 맞으면 드라이버가 안 맞고.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맞은 느낌을 모든 클럽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프로들은 이 팔꿈치가 이렇게 지면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프로들은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벽이 얘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얘가 저한테 쏟아질 거예요.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얘가 쏟아지는데 제가 얘를 받칠 거예요. 얘가 조금 쏟아진다는 얘기는 플레인 면이 업라이트 하다는 거죠. 그럼 얘를 받치면 이 팔꿈치가 조금 쏟아졌을 때 얘가 벌어져요. 얘가 더 많이 쏟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팔꿈치 위치가 지면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럽마다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로님이 오른쪽 팔꿈치는 무조건 지면을 향해야 된다고 모든 클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긴 클럽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짧은 클럽이 웨지나 쇼다이언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웨지는 얘가 업라이트하고 얘는 플랫해요. 근데 이렇게 업라이트한 클럽으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서 들면 얘는 벌어져야 돼요. 벌어지는 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팔꿈치를 지면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했던 게 백스윙 탑에서는 이렇게 너무 플랫해질 수도 있고. 이제 호모켈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필에서 메케닉보다는 메케닉에서 필을 배워야 된대. 필이라는 거는 클럽이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느끼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느끼는 거겠죠. 메케닉은 뭐냐면 이거예요.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게 메케닉이래요. 그래서 호모켈리는 이 클럽을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클럽 샤프트, 그리고 클럽 헤드의 전체적인 거, 그 다음 클럽 페이스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 거예요. 클럽 헤드를 제일 잘 제어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이게 가속이 생기니까 거리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클럽 샤프트하고 클럽 페이스를 잘 제어하면 방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골프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과 비거리. 이게 가장 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에서 메케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윙을 해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클럽이 움직이는 거는 알지만, 그러니까 느껴지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여기서 뭔가 클럽이 움직이는 걸 느껴지지만, 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클럽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필에서 메케닉이에요. 근데 반대로 메케닉에서 필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클럽이 움직이는 거를 내 몸을 통해서 느끼지만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느낌을 알아야 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직선으로 유지할 때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이 움직임이 감지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킬 때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으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느낌이 느껴야 할 메케닉을 알지 못하면 부정확한 느낌으로 비교적 쉽게 스윙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냐면 감이인 거죠. 오늘 너무 공이 잘 맞아요. 내일이면 왜 또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느낌,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느낌,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느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그 느낌은 있잖아요. 저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게 내일이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도 슬럼프라는 얘기 많이 하죠. 슬럼프는 왜 올까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도 물론 슬럼프가 오지만. 이거랑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공이 왜 안 맞는지, 왜 잘 맞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프로 지망생이나 프로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겪냐면 공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연습장을 떠나질 못해요. 너무 잘 맞아. 연습을 안 해도 되는데 막 밤 10시 막 11시까지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이 잘 맞는 게 내일 사라질까 봐 그 걱정 때문에 떠나질 못하죠.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안 맞아요. 방향이 좀 안 좋아. 그럼 클럽 샤프트나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그 느낌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또 그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슬럼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잘 맞는지 왜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골프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하면 그 다음날 연습하는데도 분명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클럽 샤프트를 제어할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클럽 헤드를 제어할 수 있는 느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케닉 나오면 요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골프는 메케닉의 또 필이래요. 얼라이먼트 골프라는 게 뭐냐면 정렬이잖아요. 정렬.
어떤 사람이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보다 스윙이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코스에 나가서 타겟에 정확하게 클럽이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게끔 정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윙이 너무 좋은데 정렬을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스윙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정렬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어 프로 정도까지 간 선수들은 시합을 할 때 스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냐면 타겟팅, 에이밍에 더 할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할애를. 그래서 얼라이먼트 골프는 메케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골프 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럽 샤프트를 제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설정한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직선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때 우리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겠죠. 이게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거고, 자 그럼 클럽 헤드는 여기서 밑에 있던 게 점점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가속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우리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얼라이먼트 골프는 정렬의 기약으로서 라인과 바닥에 있는 라인과 클럽 헤드 서클을 정렬하여 골프에 필요한 움직임을 만들면서 클럽의 세 가지 요소, 메케닉을 만드는 걸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라이먼트 골프는 포지션 골프를 압도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골프는 뭐냐면 골프 스윙을 하는데 막연하게 몸의 위치를 그냥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스윙을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오른 팔꿈치 위치. 백스윙 때 어떤 프로들은 이 팔꿈치가 이렇게 지면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프로들은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자, 임팩트 순간에 대부분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들도 공이 잘 맞았을 때 임팩트 순간에 우리 몸 위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왼팔은 이렇게 펴져 있고 오른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으면서 오른 팔뚝이 클럽 샤프트랑 이렇게 같은 면을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맞는 순간에 그러면은 요 샤프트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플레인 앵글이잖아요. 플레인 면에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이 요 샤프트의 경사면하고 일치를 하죠. 그럼 오른 팔뚝이 얘랑 같은 면에 있다는 얘기는 오른 팔뚝도 어떻게 보면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잖아요. 클럽 백속에 14개 클럽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짧은 클럽들은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죠. 그리고 긴 클럽들은 라이 앵글이 플랫하죠. 그러면 이 벽이 얘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얘가 저한테 쏟아질 거예요.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얘가 쏟아지는데 제가 얘를 받칠 거예요. 얘가 조금 쏟아진다는 얘기는 플레인 면이 업라이트 하다는 거죠. 그럼 얘를 받치면 이 팔꿈치가 조금 쏟아졌을 때 얘가 벌어져요. 얘가 더 많이 쏟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팔꿈치 위치가 지면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럽마다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로님이 오른쪽 팔꿈치는 무조건 지면을 향해야 된다고 모든 클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긴 클럽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짧은 클럽이 웨지나 쇼다이언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업라이트한 클럽을 드라이버에 비해서 자 드라이버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퀘어로 이렇게 맞추면 웨지는 얘가 업라이트하고 얘는 플랫해요. 근데 이렇게 업라이트한 클럽으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서 들면 얘는 벌어져야 돼요. 벌어지는 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팔꿈치를 지면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했던 게 백스윙 탑에서는 이렇게 너무 플랫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7번이 안 맞고 7번이 잘 맞으면 드라이버가 안 맞고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맞은 느낌을 모든 클럽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골핑 머신에서는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짧은 클럽은 벌리고 드라이버는 얘를 이렇게 더 지면을 놓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을 이렇게 놓으려고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짧은 클럽을 갖고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얘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이 팔뚝의 연장선이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같은 거니까 오른 팔뚝의 연장선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업라이트한 클럽은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플랫한 클럽을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맞추고 팔뚝의 연장선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플랫한 클럽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지면을 향할 수밖에 없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몸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픽스를 시켜서 모든 클럽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게 포지션 골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